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건축직 공무원 계획 과목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제1편 건축계획 강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건축계획 총론이 나오는데요. 이 총론이라는 건 전체적인 이론이라는 거죠. 우리 건축계획 과목에서 전체적인 이론이 굉장히 많죠. 너무나 많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에 늘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 그래서 그 주로 다뤄지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일단 맨 처음에 보면 건축계획 총론에서 건축의 3부론적 개념이 나옵니다. 건축의 3부론적 개념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어렵게 쓰면 이렇게 되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건축 배우면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건축의 3요소잖아요. 여러분들이 3요소로 배우는 게 구조, 기능, 미 이렇게 배웠습니다. 건축 배우면서 맨 처음에 배우는 건축의 3요소를 여러 학자들이 이걸 예전부터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첫 페이지에 그 도표가 나와 있죠. 건축의 3부론적 개념에서 첫 번째 점에 보면 좌측에 건축가들이 쫙 나열된데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비트루비우스가 우리 오늘날의 건축의 3에서 구조, 기능, 미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조 같은 경우에는 견실이라고 표현됐고요. 기능은 편리, 그 다음에 형태는 우미라고 표현했다는 거야. 근데 그 도표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맨 첫 칸에 있던 비트루비우스, 이 비트루비우스 이 사람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능 대신엔 편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조 대신엔 견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견실. 그 다음에 미 대신에 우미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어떻게 개념으로 온다면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서로 같은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도표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당구장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문에 보면 네르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탈리아 건축가인데 네르비가요. 오늘날의 구조 기능이 얘기했는데 지문을 한번 보면요. 현대적 의미를 지닌 건축의 3부론적 분류는 이탈리아의 건축 구조가인 네르비가 건축 구성 요소를 기능, 구조, 형태로 정의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기능, 구조, 형태야. 기능, 구조, 미 대신에 형태를 썼다는 거죠. 요 두 사람만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건축 형태 구성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건축 형태 구성의 원리. 이 건축 형태 구성의 원리에다가 별표를 쳐야 됩니다. 별표. 별표 곱하기 100까지 해도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그죠? 내가 강시간에 별표 곱하기 100 그러면 아주 많이 나왔다는 거야. 별표 그러면 보통 밑줄 칠하면 밑줄 그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니까 일단 건축 형태 구성의 원리 보면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7가지. 1번에서부터 7번까지 해서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중에 시험 문제 어떻게 3가지 집어넣고 엉뚱한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형태 구성의 원리가 아닌 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종류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타이틀 한번 보면 가로 1번에 통일성과 변화성, 가로 2번에 비례, 가로 3번에 조화와 대비. 그 옆 페이지에 가보면 균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듬, 질감, 색채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로 3번에 보면 조화와 대비라는 거야.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나
요 저하와 대비돼서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된다. 우리 공무원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도 많이 나오지만 다른 건축사 시험이나 각종 공사 시험에도 많이 등장을 한다. 그 조화 대비 지문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조화 대비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조화라는 거예요. 하모니. 부분과 부분 및 부분과 전체 사이에 안정된 관련성을 주며 상호 간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말한다. 조화에는 유사와 대비가 있다. 그러니까 유사 대비가 있고 대비 조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화에는 유사와 대비가 있다라는 거고, 유사성은 비슷한 모양이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힘의 균형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다. 이제 대비도 마저 보면요. 동그라미 2번의 대비를 보면 서로 상반되는 요소를 대치시켜 상호간의 특징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상호간의 특징을 더욱 강조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대비조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할 수 있을 거고, 특히 이 조화 대비를 좀 잘 봐두라는 거고, 이제 가로 7번에 보면 색채 얘기가 나옵니다. 색채. 그 색채에 보면 기본색이라는 게 나오고 2차색, 보색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색을 섞었을 때 회색이 나오는 관계를 보색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좀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이게 지금 가로 7번의 색채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보색이라는 거야. 보색은 두 가지 색을 섞었을 때 회색이 나오는 관계를 보색 관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표현해 보면요. 먼셀에 십색환이라는 게 있어요. 먼셀에 십색환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빨강색, 청색, 그 다음에 주황색, 파랑색, 남색, 노랑색, 그 다음에 보라색, 연두색, 녹색, 자주색. 이게 먼셀의 십색환입니다. 왜 먼셀의 십색환을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표색계에 보면 여러 가지의 표색계가 있어요. 먼셀 표색계, 오스발트 표색계, 뭐 CI 표색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먼셀 표색계를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셀의 십색환이라는 게 있는데 10가지 색이죠. 이걸 그리는 이유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를, 요 마주보고 있는 걸 갖다 섞으면 회색이 나와요. 이걸 가서 보색 관계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마주보는 것만 보색이냐? 요 부근 거를 다 섞어도 회색은 나오는데, 이게 가장 선명한 회색이 나온다 이런 뜻인 거야. 주황색하고 파랑색 섞어도 회색이 나오고요. 남색, 노란색 섞어도 회색이 나오고, 보라색, 연두색 섞어도 회색이 나오고, 녹색, 자주색 섞어도 회색이 나옵니다. 혹시나 외울 방법이었으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외웠었어요. 내 방법을 쫓아낸다면 빨리 청해라, 물건을 빨리 신청하라 이런 얘기죠. 주파수를 맞춰라. 라디오 사이클 주파수라고 하죠. 남노당,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들 있죠. 자유당 때 남노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이름 붙일 게 없어도 여자 이름 보연이와 녹자, 보라색, 연두색, 녹색, 자주색 섞으면 회색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여자 이름을 붙였어요. 보연이와 녹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두 개를 섞으면 회색이 나오는 관계를 갖다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한다? 보색 관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색에 보게 되면 색의 삼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의 삼속성. 세 가지 성능인데, 예를 든다면 색상이요. 색상이라는 게 있고, 명도라는 게 있고, 채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색의 삼속성이라고 하는데, 색상이라는 것은 색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색의 이름. 예를 든다면 이게 노란색이다. 이게 노란색이다. 그러면 색의 이름이죠. 색상입니다. 명도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럼 노랑에도 아주 밝은 노랑이 있고 어두운 노랑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숫자로 표현한다면 숫자로 10, 2 이렇게 되면 숫자가 클수록 밝은 색이고 숫자가 작을수록 어두운 색입니다. 그러면 채도는 선명하고 탁한 정도다. 그러면 똑같은 노랑이라도 선명한 노랑이 있고 탁한 노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선명한 색은 예를 들어 채도가 14,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클수록 선명한 색이다. 탁할수록 어두운 숫자가 작고.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의 색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색의 삼속성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색의 삼속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색의 삼속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게 예를 든다면 O, R 14분의 4다라고 한다면 요 맨 앞에 있는 거 요 OR이라는 것은 요 레드의 약자를 쓰는 거야. 이니셜을 빨강색의 순색을 얘기했는데 이게 색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색상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요거 분자에 있는 사요. 요 분자에 있는 사는 명도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요 분모에 있는 14는 요 채도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채도를. 그래서 우리가 색의 삼속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대분수 형태로 표현을 해낸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색의 진출과 후퇴, 팽창, 수축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쪽에다가 예를 든다면 진출, 후퇴, 팽창, 수축이라는 게 있죠. 일정한 리듬을 타게 돼 있어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명도가 높은 색, 명도가 높은 색이 있고 명도가 낮은 색이 있습니다. 명도라는 건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명도가 높다라는 것은 밝은 색을 얘기를 하는 거고 명도가 낮다라는 것은 어두운 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엔 채도도 한번 본다면 채도가 높은 색이 있고 낮은 색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마저 이렇게 거본다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채도가 높다라는 건 선명한 거고 채도가 낮다라는 건 탁한 거죠. 그 다음에 난색. 난색은 따뜻한 색을 얘기를 하는 거죠. 따뜻한 색. 그 다음에 한색. 한색은 차가운 색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표로 한번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좀 이따 보면 일정한 리듬을 타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명도가 높은 색은 밝은 색인데 밝은 색은 진출하고 팽창을 한다. 진출은 가까워 보인다 이거죠. 팽창은 더 커 보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거꾸로 명도가 낮은 색은 후퇴, 수축을 한다. 좀 멀게 느껴지는 거고 또 작아 보인다 이런 얘기인 거죠. 채도도 마찬가지. 채도가 높다라는 건 선명한 색이죠. 선명한 색은 진출, 팽창을 합니다. 채도가 낮은 색은 후퇴, 수축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난색, 따뜻한 색은 진출, 팽창을 합니다. 한색은 후퇴, 수축을 하는 거고. 그럼 이걸 가만 보면 일정한 리듬을 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일정한 리듬을 탄다. 그렇다면 명도가 높고 채도가 높은 색은 다 진출, 팽창, 낮은 건 후퇴, 수축.
따뜻한 영, 난색은 진출 팽창, 차가운 건 후퇴 수축.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요. 건축 과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건축 과정.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건축 과정이요. 이 건축 과정은 크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맨 처음에 하는 게 기획이라는 걸 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만들 거야. 기획을 세우죠.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거다. 기획을 세울 거다. 그 다음에 기획을 세운 다음에 계획을 해야 되겠죠. 계획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설계를 하겠죠. 여러분들 다 건축을 전공했으니까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공을 하겠네요. 시공을 한 다음에 평가하겠죠. 거주 후 평가라는 걸 하는 거죠. 요 순서대로 건축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기획, 계획, 설계, 시공, 거주, 평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주 후 평가라는 게 중요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가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도표 밑에 보게 되면 또 다른 그리드가 있죠. 목표 설정, 정보 및 자료 수집.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또 이런 과정도 표현합니다. 목표를 설정한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6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계를 외우기가 귀찮다기보다는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런 얘기해 5개 이상 되면 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해하는 거지. 목표 설정은 이런 거죠. 나는 소아과 병원을 만들 거야. 이런 게 목표 설정인 거죠. 그럼 기존의 소아과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갖다가 수집해야 되겠죠. 정보나 자료를 갖다가 수집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는 조건을 설정하겠죠. 조건 설정이라는 건 뭐냐? 나만의 소아과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내가 애가 셋이 있는데 큰애는 28, 둘째는 26, 셋째는 24살입니다. 근데 큰딸, 둘째 딸 태어났을 때 애들이 아파서 소아과에 많이 갔었어요. 그러면 안 아픈 애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아픈 애가 진찰 받을 때 같이 들어와서 떠들고 장난치고 보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아과에다 조그만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둔다면 안 아픈 애는 거기서 놀고 아픈 애는 진찰받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게 나만의 소아과라는 거죠. 요즘에 감자탕집에도 애들 놀 수 있는 놀이시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게 바로 조건 설정이라는 거죠. 조건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모델화를 해보겠죠. 모델화를 할 거다. 모델화 한 다음에 뭐 할 거냐? 모델화 한 다음에 평가를 하겠죠. 모델화 한 다음에 평가를 한다. 평가에서 yes 그러면 계획을 갖다가 결정하면 되죠. yes 그러면 계획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no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피드백한다 이거지. 아래쪽 갈까요?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와야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 건축 과정은 기획, 계획, 설계, 시공, 거주, 평가 단계로 한다. 이제 그중에 거주, 평가 중요하다. 좀 이따 나올 거다. 또는 이렇게도 이루어진다. 목표 설정, 소아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의 소아과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야 될 거고요. 그럼 나만의 소아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터 만들겠다. 그 다음에 모델화를 해보고 평가해서 마음에 들면 계획을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시 피드백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과정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요. 이제 가로 2번에 거주 평가라는 게 나옵니다. 요 거주 평가가 나오는데 중요하다 그러는데 최근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뭐 건축사 예비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다가 아메리카노 커피 갖다 이렇게 카누를 타서 마시고 왔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물 배합이 잘 됐는지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시공된 다음에 살아본 다음에 아 이건 이래서 안 좋아 저건 저래서 안 좋아 사용해 본 후에 평가하는 걸 거주 평가라고 한다. 다시 여기다 정리해 본다면 거주 후 평가라는 거. 이 거주 후 평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거주 후 평가라는 것은 사용해 본 후에 평가하는 거다.